이번에는 한 번만 구하면 계속 다시 심어도 똑같이 자라는 방울토마토를 보여드릴게요. 특히 방울토마토는 햇빛이 부족한 실내에 키워도 수확까지 가능하거든요. 거실이나 방 안, 베란다도 괜찮고 물론 야외에서도 키울 수 있고요. 어디서나 잘 자라고 키우기도 너무 쉬우니까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씨앗부터 수확까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방울토마토는 일반적인 토마토랑 갑오토마토로 나눌 수 있어요. 그냥 마트에서 사 먹는 방울토마토에서 씨앗을 꺼내서 심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 먹는 토마토는 다 일반 토마토라서 심으면 이상한 열매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차이인지는 복잡하니까 영상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마트에서 사 먹는 거 말고 갑오토마토를 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갑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문의 보물이란 뜻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식전반주라는 품종을 심었어요. 누가 지은 건지 이름이 웃기죠? 술이 아니고 방울토마토 맞고요. 먹어본 분들이 엄청 달다고 해서 이걸로 구했어요. 구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건 인터넷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화면 아래쪽에도 링크를 걸어 놓았고요. 이름이 식전반주라서 유튜브가 술인 줄 알고 링크를 자꾸 없애더라고요. 더보기나 댓글에도 씨앗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아니면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도 가끔 갑오토마토 씨앗을 나눔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구해도 되는데 그건 보불복이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사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씨앗을 구매하시면 씨앗만 오는 게 아니고 조그만 화분이랑 흙까지 같이 올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씨앗만 파는 건 불법인데 키우기 세트로 팔면 합법이라서 그렇고요. 좀 이상하긴 한데 법이 그러니까 따라야겠죠. 우리는 수확까지 할 거니까 이 작은 화분에 심지 마시고요. 아마 판매하는 분도 이 화분에서 계속 못 키우는 건 알고 계실 거고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저희는 4리터짜리 큰 화분에 심을 거예요. 이것도 링크는 화면 왼쪽 아래랑 더보기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부피는 4리터고 지름은 20c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내는 화분이 크면 오히려 열매가 더 안 열려요. 나중에 보시면 이 화분에서도 엄청 크게 자라니까 걱정 마시고 여기 심어주시고요. 크기만 비슷하면 다른 화분도 상관없어요. 플라스틱 슬릿 화분에 심어주세요. 슬릿 화분은 옆면에 이렇게 물구멍이 있다는 뜻이고요. 바닥에도 구멍이 많은 게 좋겠죠. 가지고 있는 화분 부피를 모르시면 더보기나 댓글에 화분 부피 계산기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실외에 심으시는 분들은 부직포 화분 중형을 추천드려요. 물론 실외도 4리터 화분에 심으셔도 되는데 그럼 물을 너무 자주 줘야 돼서 귀찮으실 거예요. 부직포 화분 중형은 15리터가 넘어서 물을 좀 더 가끔 주셔도 돼요. 심는 방법은 먼저 화분에 상토를 넣어주세요. 배수층도 필요 없고 다른 재료 섞을 필요도 없고요. 분갈이육이나 배양토 말고 상토로 심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다른 식물 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실내라고 다른 흙 쓰실 필요 없이 상토만 가지고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보여드릴게요. 상토 한 포대가 50리터라 부담스러우시면 요새는 다이소에 소분한 상토도 팔더라고요. 상토는 화분에 최대한 가득 채워주세요. 이것도 다른 식물 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득 채우셔야 흙 위쪽에 공기가 잘 흘러서 뿌리가 건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흙을 조금만 채우면 이 공간에 공기가 고여 있어서 물도 잘 안 마르고 뿌리에 안 좋아요. 흙을 가득 채우셨으면 구멍을 조금 파주고요. 이건 제가 2024년에 방에서 키우던 방울토마토에서 얻은 씨앗이에요. 이 영상이 2025년 4월 18일에 심고 있으니까 8개월도 넘게 보관했다 심었죠. 걱정하실 필요 없이 화분 한 개당 딱 하나씩만 심어주세요. 제가 이거 찍고 같은 날 아들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심어서 나눠줬는데 5명이 전부 다 싹이 잘 났어요. 발화율은 100%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화분에 심고 처음 한 번은 꼭 물을 흠뻑 주셔야 돼요. 저는 4리터 화분에 부피의 10%인 400ml를 줄게요. 혹시나 이것보다 작은 화분을 쓰셔도 400ml를 주시고요. 더 큰 화분은
화분 부피의 10%를 주세요. 이제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시면 돼요. 4월 23일이고요. 6일 만에 새싹이 나왔어요.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키우는 건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 거실 창가 이 자리에서 계속 키웠고요. 사진 찍을 때만 바닥에 내려놓고 찍었어요. 4월 28일이고요. 조금 더 커졌죠? 방울토마토는 강한 식물이니까 굳이 작은 화분에 심었다가 분갈이 하실 필요 없고요. 저처럼 최종적으로 키울 화분에 바로 씨앗을 심으시면 돼요. 5월 8일이고요. 물 주는 방법은 겉흙이 마를 때마다 주시면 돼요. 상토 위쪽이 마르면 색깔이 짙은 갈색에서 옅은 갈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상토 위쪽이 전부 마르면 그때 물을 주세요. 날씨나 환경에 따라서 며칠마다 물이 마르는지는 다를 거고요. 겉흙이 마르면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아니면 화분 한쪽을 살짝 들어봐서 무게감이 가벼워지면 주셔도 되고요. 물 주는 양은 한 번 줄 때 화분 부피의 5에서 10%를 주시면 돼요. 이건 4리터 화분이니까 5%면 200ml고 10%면 400ml죠. 어릴 때는 200ml씩 주다가 나중에 더 크면 400ml씩 주면 되세요. 언제 400ml씩 줄지 모르겠으면 200ml씩 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물을 줘야 돼서 귀찮아질 거예요. 그때가 바로 400ml씩 줄 시점이에요. 5에서 10%씩 주시면 물이 화분 바닥으로 흘러나오지 않을 거고요. 흘러나오게 주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는 예전 영상에 실험 결과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지금은 아직 어려서 200ml를 줄 건데 물조리개에 물은 600ml를 넣어놨어요. 제가 쓰는 건 200ml 눈금이 없어서 그렇고요. 물조리개에 400ml가 남을 때까지 주면 200ml만 줄 수 있겠죠. 천천히 골고루 줄게요. 씨앗 심고 맨 처음만 400ml를 주시고 이후에는 계속 겉흙이 마를 때마다 200ml씩 주세요. 나중에 더 커서 물이 너무 빨리 마르면 400ml씩 주시면 되고요. 5월 15일이고요. 며칠 만에 부쩍 자랐죠? 햇빛 쪽으로 줄기가 자꾸 누우니까 지지대를 세워줄게요. 그 다음에 양말목 끈으로 줄기를 지지대에 묶어줄게요. 이 양말목 끈이 저렴하기도 하고 신축성이 있어서 식물이 자라도 줄기를 파고들지 않아요. 묶는 것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넣어주시고요. 한 번 더 넣고 조여주면 끝입니다. 풀고 다시 해볼게요. 한 번 넣고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익숙해지시면 손이 알아서 갈 거예요. 풀어서 재사용하시면 실내는 무한히 쓸 수 있고요. 실외는 조금씩 샀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쓸 수 있더라고요. 이제 곁순을 제거해 줄게요. 방울토마토는 잎이 여러 개가 뭉쳐서 나요. 맨 처음 떡잎은 그냥 길쭉하게 하나가 났는데 여기를 보시면 잎자루 하나에서 작은 잎이 3장으로 갈라졌죠. 떡잎 이후로 나오는 본잎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작은 잎이 뭉쳐서 나고요. 이걸 그냥 퉁쳐서 잎 한 장이라고 해볼게요. 잎자루 한 개를 잎 한 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잘 보시면 아래쪽은 원래 줄기에서 잎이 한 장씩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큰 잎이 한 장이 있고 이쪽에 작은 잎이 또 나오고 있죠. 이게 곁순이에요. 야외에서는 화분이 크면 곁순을 여러 개 키웠을 때 수확량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실내에선 곁순이 많으면 수확이 줄어드니까 제거해 줄게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곁순이 나올 때마다 전부 제거해 주세요. 물론 곁순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곁순을 한 뼘 정도 길렀다가 잘라서 물에 담궈 놓으면 뿌리가 나오거든요. 물을 갈아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컵에 담궈 놓으면 일주일이면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그대로 상토에다 심으시면 하나가 더 생겨요. 원래 삽목할 땐 물꽂이가 제일 안 좋은 방법인데 토마토처럼 뿌리가 잘 나오는 식물은 그냥 물꽂이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더 번식하고 싶을 땐 곁순을 좀 키웠다가 잘라서 삽목해 주세요. 물론 화분이 작으니까 곁순을 자꾸 키웠다 잘랐다 하면 상토 속 비료를 엄한 데다 다 써버려서 나중에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번식이 필요 없는 분들은 곁순이 나오면 전부 다 잘라주세요.
5월 23일이고요. 드디어 꽃대가 나왔어요. 여기를 보시면 뭔가 동글동글한 게 3, 4개 생겼죠? 이게 꽃이에요. 이게 작을 땐 잎이랑 구별이 잘 안 되니까요. 겹순을 자를 때 너무 작은 건 자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자라서 겹순인 게 확실한 것만 잘라주세요. 이걸 겹순인 줄 알고 계속 자르시면 도대체 꽃은 언제 피나 아무리 기다리셔도 소용없어요. 5월 30일이고요. 꽃대가 많이 커졌죠? 노란색 꽃잎도 조금 보이네요. 위쪽에도 꽃대가 하나 더 생겼고요. 키는 많이 자라서 지지대를 넘어섰어요. 실내에서는 보통 60cm짜리 지지대를 쓰거든요. 제라늄도 60cm면 충분했는데 방울토마토는 120cm짜리를 써야 되는 걸 깜빡했네요. 이 작은 화분에서도 엄청 크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대를 60cm에서 120cm짜리로 바꿔줄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120cm짜리 지지대를 사용해주세요. 근데 방울토마토는 워낙 강한 식물이라 이렇게 괴롭혀도 별 상관은 없어요. 웬만큼 대충 키우셔도 알아서 잘 자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추천드리는 식물이에요. 신경을 못 썼더니 겹순이 엄청 크게 자랐네요. 여기저기 겹순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잘라줬고요. 맨 아래쪽 잎도 잘라줄게요. 흙에 닿기도 하고 물 줄 때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리고 떡잎도 기능을 다 했으니까 잘라주고요. 6월 4일이고요. 노랗게 꽃이 폈죠. 여기는 실내라서 벌이 없으니까 사람이 대신 수정을 시켜줘야 돼요. 방법은 작은 붓으로 꽃가루를 옮기셔도 되는데 귀찮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펜이나 연필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꽃대를 톡톡 쳐주시면 충분해요. 제가 지난번에 키울 때도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잘 열렸고요. 새로 꽃이 필 때마다 해주시면 되는데 일일이 체크하긴 귀찮으니까 저는 보통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정도 쳐줬어요. 위쪽 꽃대는 아직 꽃이 안 피었네요. 그 위쪽에 세 번째 꽃대도 생겼어요.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실내에서는 햇빛이 부족해서 꽃대를 3개까지 키울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꽃대는 2개만 남길 거고요. 잎은 10장 정도가 적당해요. 잎을 더 키우면 꽃대도 더 키울 수 있는데 실내는 높이가 너무 높으면 햇빛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잎 10장에 꽃대 2개를 추천드리고요. 화분도 일부러 너무 큰 건 안 쓴 거예요. 두 번째 꽃대에서 위에 잎을 한 장 남기고 그 위를 잘라줄게요. 잎이 몇 장인지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장이에요. 10장보단 조금 많죠? 대충만 맞으면 되고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꽃대가 나오면 그 위에 잎을 한 장 남기고 위쪽을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전에는 딱 10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꽃대가 조금 늦게 나왔네요. 맨 위를 잘랐으니까 이제 키는 더 크지 않을 거고요. 아래쪽에 겹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열매가 열려야 될 시기니까 힘이 분산되지 않게 겹순은 나오는 대로 계속 잘라줄게요. 6월 11일이고요. 꽃이 처음 피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열매가 생겨서 벌써 많이 자랐죠. 꽃이 계속 피고 있고요. 열매가 생기게 주기적으로 톡톡 쳐주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꽃대도 꽃이 많이 피었어요. 여기도 톡톡 쳐줄게요. 7월 8일이고요. 첫 번째 꽃대는 열매가 9개가 달렸네요. 하나는 벌써 빨갛게 익었어요. 두 번째 꽃대는 6개가 달렸고요. 끝쪽에 더 생길진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정이 안 되고 꽃이 떨어져 나간 부분도 많은데 방울토마토가 알아서 자기가 익힐 수 있는 만큼만 열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남양집은 원래 6월 21일 전후로 햇빛이 잘 안 드는데 거기다 그때가 딱 우리나라 장마철이죠. 그래서 햇빛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열매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시기는 맑은 날도 하루에 햇빛이 1시간 정도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 열매가 달린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면 햇빛이 부족한 게 항상 걱정인데 방울토마토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첫 번째 열매는 하루 더 익혔다가 7월 9일에 수확했고요. 무게는 6g이었어요.
아들이 직접 따게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7월 16일에 두 번째 열매를 수확했고 무게는 너무 가벼워서 측정이 안 됐어요. 다른 물건을 같이 올려서 재보니까 3g이더라고요. 드셔보시면 실내에서 수확한 건데도 엄청나게 달아요. 사먹는 방울토마토는 신맛이나 풋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식전 반주는 신맛은 하나도 없고 달콤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전 반주 품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혹시나 단맛이 약한 것 같으면 다음번에는 하루 이틀 더 익혀서 수확해 보시면 단맛이 강해질 거예요. 7월 23일이고요. 아래쪽 잎은 많이 시들시들해졌죠. 비료를 따로 안 줘서 그렇고요. 잎에 있는 비료 성분까지 빼서 전부 열매를 익히고 있어요. 그래서 4리터 화분에 잎 10장, 꽃대 2개가 정확한 비율이고요. 욕심을 내서 꽃대를 더 남기면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시들어가는 잎은 굳이 자르지 마시고 토마토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남겨놔주세요. 열매는 빨갛게 예쁘게 익고 있죠. 다 익은 건 수확해 볼게요. 총 10개를 수확했고요. 36g이었어요. 그냥 먹어도 되는데 한 번에 많이 수확됐으니까 방울토마토 주스를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수확한 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고 마트에서 방울토마토를 사서 섞었고요. 마트 거랑 같이 놓으니까 제가 수확한 건 너무 아담하죠. 또 해줘. 또 눌러줘. 그렇지. 아들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건 안 넣고 꿀만 조금 넣고 갈았고요. 원래는 토마토를 안 먹었는데 자기가 직접 키우고 만드니까 그래도 조금은 먹더라고요.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이 집안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는 걸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아이랑 같이 키우기에도 방울토마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수확한 것 중에 2개는 남겼다가 씨앗을 꺼냈어요. 먼저 칼로 반을 잘랐고요. 티스푼으로 안쪽만 파냈어요. 과육에서 씨앗만 분리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냥 키친타올로 하나씩 다 닦아냈고요.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머리가 나쁘니까 몸이 고생했어요. 토마토 2개에서 씨앗이 총 16개 나왔고요. 말려서 지퍼백 같은 곳에 잘 넣었다가 나중에 또 심으시면 돼요. 남은 열매 4개는 8월 5일에 수확했어요. 무게는 9g이었고요. 마찬가지로 토마토 주스가 됐어요.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방울토마토 키우는 건 다 보여드렸고요. 일반 토마토랑 갑오토마토 차이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토마토뿐만 아니고 다른 작물들도 그냥 열매에서 씨앗을 꺼내서 심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추에서 씨앗을 꺼내서 심는다든지 오이에서 씨앗을 꺼내서 심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씨앗을 사서 심으실 거예요. 왜냐면 열매에서 나온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똑같은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고 엉뚱한 열매가 열려요. 예를 들어 사 먹는 방울토마토에서 씨앗을 꺼내서 심으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빨간 토마토에서 나온 씨앗인데 노란 토마토가 열린다든지 이렇게 열매 성질이 바뀌어 버려요. 이게 열매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잎이나 가지가 잘 자라는지 같은 다른 성질들도 전부 랜덤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분명히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골라서 씨앗을 꺼냈는데도 그 씨앗에서 열리는 열매는 맛없는 게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고요.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저희가 구매하는 씨앗은 대부분 F1 종자예요. F1은 자손 1세대라는 뜻이고요. P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 수술의 꽃가루를 가져다가 암술에 묻히면 씨앗이 생기겠죠. 그 씨앗이 F1 씨앗이에요. 이때 부모를 적절하게 잘 고르면 F1 씨앗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성질을 갖게 만들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부모 세대를 한쪽은 순종 우성, 한쪽은 열성으로 고르면 F1은 무조건 잡종 우성이 나오고 F1의 성질은 무조건 우성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복잡한 건 모르셔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씨앗은 보통 F1 씨앗이고 100개를 심든 1000개를 심든 다 똑같은 식물이 태어나게 종자회사에서 설계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F1 씨앗을 심어서 열린 열매에서 다시 씨앗을 꺼내면 그건 F2, 그러니까 자손 2세대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진 식물이 태어나요.
이 그림은 단순화시켜서 그린 거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요. 식물마다 다르긴 하지만 F2에서 괜찮은 식물이 나올 확률이 보통 수천분의 1에서 수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실제 상황으로 바꿔보면 농사 짓는 분들이 F1 씨앗이나 모종을 사서 심으신 거고요. 거기서 열린 열매는 무조건 좋은 열매가 열리겠죠. F1 씨앗은 다 똑같은 성질을 갖고 태어나게 설계해 놨으니까요. 거기서 열린 열매를 저희가 사 먹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열매에서 씨앗을 꺼내면 그건 F2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으면 거의 대부분은 F1보다 별로인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가끔 이걸 보고 종자회사에서 씨앗에 특수한 약품 같은 걸 처리해놔서 복제가 안 되게 막아놨다고 오해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씨앗 장사하려고 무조건 씨앗을 다시 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유전 법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심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괜찮은 열매를 수확하시려면 열매에서 씨앗을 꺼내지 말고 꼭 제대로 된 씨앗을 사서 심어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토마토에 대한 설명이고요. 근데 저는 방울토마토에서 씨앗을 꺼내서 다시 심었죠. 그럼 분명히 맛없는 토마토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맛있는 토마토가 열리고 있어요. 그건 제가 심은 식전 반주가 가보토마토라서 그래요. 가보토마토는 영어로는 에어룸 토마토라고도 하고요. 이 F2 씨앗처럼 유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맛도 좋고 모양도 좋고 식물도 건강한 걸 고를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걸 고르고 나서 자가 수분, 그러니까 자기 꽃가루를 자기 암술에 묻혀서 씨앗을 얻으면 그게 자손 3세대, 그러니까 F3가 될 거고요. F3를 심어도 또 아주 다양한 개체가 태어나긴 할 거예요. 그 중에 또 가장 좋은 걸 고를 수 있겠죠. 이렇게 가장 좋은 걸 고른 다음 자가 수분으로 씨앗을 얻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고 똑같은 형질의 자손만 태어나게 돼요.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유전 법칙에 따른 거고요. 다만 그렇게 될 때까지 아주 긴 세월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 하나 농사 짓고 끝이면 이렇게 좋은 성질이 안정화된 씨앗을 얻을 수 없고요. 대대손손 대를 이어서 이 작업을 반복해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가보토마토예요. 들어간 노력을 생각하면 가보라고 부를만 하죠. 그래서 가보토마토는 유전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고 다른 꽃가루를 섞지 않고 자기 꽃가루를 자기 암술에 묻히면 성질이 그대로 유지돼요. 저도 펜으로 꽃대를 쳐서 자가 수분을 시켰죠. 그러니까 몇 번을 심어도 계속 똑같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혹시나 야외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꿀벌이 다녀가면서 다른 토마토 꽃가루가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얻는 용도로는 실내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어디서 나눔받거나 할 때도 야외에서 키운 씨앗은 조심하셔야겠죠. 이런 가보토마토에는 식전 반주 말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대부분 유럽 농가에서 대대손손 물려주던 건데 요새는 좋은 세상이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류가 들어와 있어요. 식전 반주 파는 곳에서도 다른 품종도 팔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방울토마토 키우는 거랑 F1 종자 얘기까지 해봤고요. 방울토마토는 벌레도 잘 안 꼬이고 크기도 잘 크고 햇빛이 부족해도 열매를 쉽게 맺는 순둥이에요. 야외나 베란다도 괜찮고 심지어 저처럼 방 안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밥 먹기 전에 달콤한 식전 반주 하나를 따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로 추천한 게 오이, 해바라기, 방울토마토, 제라늄인데 4가지 다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순한 맛이고요. 특별한 걸 원하는 분들도 계시죠. 다음에는 매운맛으로 무화과를 처음부터 실내에서 키워서 수확까지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